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한 보고가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단지 일회성 조사와 처벌로 끝나지 않고 선관위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 감사권이 반드시 제도상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분분한 것 같습니다. 12대 4라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결과가 우리가 패배라고 볼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지도부가 얼마나 역할을 했는가, 도움을 줬는가, 오히려 부담을 줬는가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우리 지도부 안에 있으면서 우리 지도부의 일원들 한 명 한 명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열심히 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낙선한 우리 동지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한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도부가 지금 이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도부의 임기는 원래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8개월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천까지 기간을 합치면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도부는 총선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재를 발굴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다음 총선 정말 중요합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다음 총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너무나도 오랫동안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자행한 수많은 악법들 그것들을 되돌리려면 다음 총선 우리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지도부가 잘 들어와서 다음 총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우리 지도부는 이제 다음 지도부를 위한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 지도부에 대해서 응원하는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 당원들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장동혁 대표님을 좋아하는 그런 당원들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다시 우리가 전당대회를 열어서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출마를 하셔서 다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불만이 있는 당원들도 승복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그 뭐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논쟁은 이따가 합시다. 그리고 단둘이 조용히 합시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행하고 있는 Teach Your Lesson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따끔하게 혼내주겠다입니다. 따끔하게 혼나야 할 사람이 많은 세상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참교육입니다. 제가 굳이 영어 표현을 쓴 이유는 참교육, 정의, 진실, 신뢰, 공정 이런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분들 중에 실제 제대로 상당 기간 실천하고 계신다고 인정할 만한 분들을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지금까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학교에서의 집단 폭력이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일이 되었고 폭력자를 응징하는 드라마상의 결말에 위로를 받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과거의 끔찍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픈 삶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집단 폭력은 아니어도 학창시절 폭력의 피해자이기에 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약자를 짓밟는 강자의 오만함에 대해 생리적으로 분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행태는 거의 비슷하게 자행됩니다. 일단 만만한 상대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 후 반복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다수는 침묵하고 방관합니다. 그런데 진짜 더 큰 상처가 되는 건 잘 보이려고 앞장서는 일부의 촉새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센 상대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폭력 행사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있어서 교실의 평화가 유지된다. 학폭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에도 집단 폭력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은 집단 폭력이 일어나기 좋은 공간입니다. 학교 폭력은 수단이 주먹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집단 폭력 수단은 글과 말입니다. 주먹보다 더 아프고 더 오래도록 상처가 되는 폭력 수단이 글과 말입니다. 글과 말을 다루고 계신 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비판하는 학교 폭력과 유사한 형태의 집단 폭력에 혹시 내가 의식 또는 무의식 중에 가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학교 폭력 행사자들이 우리가 있어서 교실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주장하듯이 정치권과 그 관계자들이 우리가 있어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건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집단 폭력 행위를 알고도 한다면 참 나쁜 짓이고, 모르고 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식이 통하고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균형성이 유지되고 있는 건강한 사회에 살고 있는지, 또 이런 역할을 해야 할 권한을 부여받은 분들이 그 권한을 겸손하게 행사하고 있는지 저 스스로 고뇌하고 또 고뇌하고 고뇌하는 나날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동욱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6.3 지방선거에서 문제가 됐고 지금 올림픽 공원을 가득 메우고 있는 시민들의 함성은 하나입니다.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 국민들의 투표권이 박탈됐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선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이를 정상적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 하나일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시민들이 바라보는 현상은 한 가지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민들은 거기에 여러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를 가지고 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거나 시민들이 붙인 이름을 가지고 그분들의 분노나 순수한 열정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저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도 총리도 민주당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 여야, 언론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시민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를 가지고 계속 이것을 폄훼하고 이 동력을 떨어뜨리려 하고 시민들을 흩어놓으려고 하는 그 시도는 저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본질은 하나인데 시민들이 어떤 이름을 붙이는지를 가지고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든 야든 정치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고려도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한다면 저는 국민들의 오목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다음 총선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올림픽 공원에 모여있는 그래서 올림픽 공원에서 저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성을 내고 있는 저 시민들의 분노가 결국 국민의힘에 그리고 국회에 우리 정치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책임을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을 다 쏟고 있습니까? 다른데 힘을 낭비하지 않고 여기에 온전히 다 쏟고 있습니까? 110명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 외에는 당분간 이것 외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하나에만 매달려서 국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는 해결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전부 다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중대한 시기에 지금 당내에서 분출되는 여러 목소리를 담아서 그 이슈로 간다면 우리는 정기국회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우리 당은 결국 우리 당내 문제로 매몰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와 그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분명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원내 의원님들의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변형되든지 언론의 보도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당원들이 뽑아준 당 지도부는 당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언제든지 저는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최고위원님들과 논의하지 않았지만 저는 다른 최고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에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저도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국민 참정권 투표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참정권은 국민들께서 투표하시고 그 투표로 의사표시를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에도 당원 참정권이 있습니다. 당원들께서 지금 2년 임기 기간을 아시고 투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 제가 이 참 부끄러운 장면이 지금 송출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 하기 전에 비공개 회의가 있습니다. 방금 같은 안건들은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서 이야기하셔야죠. 왜 비공개 회의 단 한 번도 제대로 참석하시지 않는 분들께서 여기에서 당이 아니라 개인의 계파를 위해 뛰려고 합니까? 국민이 뽑아줬으면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고요. 그리고 지도부는 당원이 뽑아주셨으면 당원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